자,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초대형 빅딜 3조 8천억 원 규모. 야, ABL 바이오가 잭팟을 오늘 터뜨렸습니다. 일라일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잭팟. 4월에 이어서 올해만 지금 두 번째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ABL 바이오는 일라일리의 약물 전달 플랫폼,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랩바디 B를 기술 이전했는데요. 당초에 이 그랩바디 B, 알츠하이머 등 이 뇌질환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ABL 바이오 대표는 이 적용 가능 모달리티가 지속해서 확장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ABL 바이오가 함께 남긴 공시 내용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랩바디비 계약 내용에 이 플랫폼 기술 적용한 복수의 비공개 타깃 후보 물질 개발 및 상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이전.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일라이릴리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비공개 타깃이라는 게 이제 비만과 근육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ABL 바이오 시총이 5조 3천억 원입니다. 오늘 3조 8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해냈거든요. 앞으로 향후 시총 10조는 너끈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자, 오늘 ABL 바이오 단 2분 만에 상한가에 직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도 상승세 충분하겠죠? 기회가 좀 있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그리고 또 변영희 대표님이 제가 타방송을 보니까 이번 주 내내 ABL 바이오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제가 뭐 궁금한 종목 Y 시간에서도 네, 맞아요. ABL 바이오를 좀 강조 많이 드렸는데 일단 4월 달에 기술 이전 성과가 한 4조 1천억 규모죠. 이번에 뭐 일라일릴리와 3조 8천억 규모,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뭐 라이선스 아웃이었는데 일단 4월 달에 대한 주가 파급력보다 현재가 더 크다는 부분들은 일단 추가적인 기술 이전 성과를 또 입증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일단 뭐 GSK가 기술 이전해 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이 그랩바디비 플랫폼이 과연 이제 확장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인체 구조상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약물을 좀 전달하는 그런 게 메커니즘적으로는 굉장히 좀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치료제 개발이 좀 더딘 그런 상황이었는데 GSK 이후에 일라일릴리도 해당해서 그랩바디 B를 이용해서 해당해서 뭐 적응해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수가 굉장히 좀 포괄적이다라는 점 좀 감안해 보면 일단 기술 이전 성과는 추후에도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집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라일릴리의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의 이 파이프라인으로만 너무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다른 뭐 제형 부분이라든가 다른 타겟종에 대한 어떤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부각됐는데 일라일릴리가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치료제에 관련된 플랫폼 적용 확장성,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도입량도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퇴행성 뇌질환, 그래서 뇌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질병군들이 굉장히 좀 많죠. 뭐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병 같은 것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뭐 뇌질환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에 연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적응성 확대 부분에서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플랫폼이 향후에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라면 오히려 확장성 관점에서는 충분한 그리고 풍성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BL 바이오 너무나도 좋은데 목표가 한번 설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뭐 우리가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담도암 치료제 ABL001 추가 데이터에 대한 지표가 1분기 합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랩바디비라는 거는 BBB 셔틀에 관련된 플랫폼 논의를 하더라도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성과 기대감도 좀 유효하기 때문에 사노피 미국 임상 이상 그리고
ABL001 담도암 치료제 추가 데이터 제표가 내년도 초에 좀 발표될 수 있는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7만 5천 원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도 해서 전 중기적인 목표가는 한 25만 원까지는 25만 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 17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한 좀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이면 시총 10조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현재 이제 제약바이오가 11월 이럴 때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요, 지금부터 호재성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내년 1월까지 있을 JP 모험까지 호재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호실적에 불붙었어요. 배당기대 급상승.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대 매출액은 오히려 미달을 했지만 영업이익에서 대박이었죠. 4,018억 원, YOY로 23.97%나 올린 숫자를 발표해냈습니다. 거래대금 증가, 브로커리지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요. 또 IB 실적 증가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졌다 이건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도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 사상 최대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 계신 김병수 PB님. 자, 역대급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증권사들의 실적을 좀 더 길게 쭉 바라봐도 될지, 혹은 뭐 상법 개정에 따른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 흐름을 더 길게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성증권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증권업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오늘 뭐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도 이제 증권업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증시 지원을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도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이제 리테일 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곳은 어떻게 보면 좀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증권은 목표가 12만 원 리포트가 함께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3분기에 순이익이 한 3천억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도 한 20%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해외 주식 점유율 확대가 좀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 위탁 매매 수수료도 수익이 한 1,900억 정도로 44%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이제 리테일 쪽 강점이 있는 증권사들이 연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했고,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넘어가면서 거의 2조까지도 이제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화랑에 이제 더불어서 주주가치 재고 정책에서 아마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미래에셋증권 이런 증권업들이 아마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자사주의 1조 원어치를 뭐 소각하겠다. 삼성증권도 자본 8조 원을 달성한다면 배당 성향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위탁 수수료가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증권사들이 각각 사업 부분이 좀 다양하게 골고루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배당까지도 생각하신다면은 그렇죠. 증권업 또는 금융 쪽 종목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폭풍 온다. 자, 2차 전지 전고체도 있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롯데그룹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온리원 AI가 묻은 종목입니다. 롯데 계열사에는 그 정도로 AI와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자, 여기가 원래는 동박 사업을 했었죠. 근데 이 AI와 ESS에 맞춰서 AI용 회로박, ESS 전지박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회로박이 기존에 있던 전지박보다 가공비가 3배가 높아서 앞으로 수익성 또한 좋아질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내년 하반기가 돼야 실적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간에 24,000원 선에서 4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변영희 대표님은 이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사라면 사겠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수급이 사실 주가를 좀 이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멘텀 관점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섹터가 좀 가장 짙게 좀 묻어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 3분기 실적도 매출도 감소됐고
영업이익 적자도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수익성 회복 부분들보다는 원래 재차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 캐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전지박 부분을 이 회로박으로 좀 전환해서 캐파를 좀 늘린다는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는 기대감들이 재차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 포션 한 9.2% 정도가 회로박 매출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가 제시했던 익산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2027년도까지 한 2.5배 정도 더 늘리게 된다면 매출 포션 비중에서 한 40%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인데 우리가 전기차 업황이 부분적으로 좀 회복이 좀 돼주면서 회로박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충분히 좀 방어 역할을 좀 해준다는 전제라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적 저점은 뭐 3분기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우리가 맹신할 수는 없지만 확연한 실적의 어떤 방어 효과들보다는 점진적으로 회로박 매출 비중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향 이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우리가 두산의 실적 발표에서도 좀 확인됐던 AI 모멘텀들이 3분기 전자 부분에 대한 호실적을 좀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회로박 부분이 사실상 수익성 방어에 충분한 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인 어떤 수급 부담보다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 그래서 실적의 반등 여건들을 보면 저는 쉬어가는 구간 조정시 매수 전략을 좀 유의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 200% 급등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회사들의 꾸준한 퍼포먼스가 잘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 비롯해서도 이쪽 종목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라고 해서 오늘 좀 단기 수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해가 된 것 같은데 이게 해제가 다시 되면 다시 정상화되면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김병수 PB님 보셨을 때는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회사인 이제 효성중공업 주가에 이제 크게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일시적 조정기는 좀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효성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의 한 32%, 효성 TNC의 20%, 효성화학의 32%, 효성 ITX의 35%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일 투자 경고가 지정이 돼서 오늘 7%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전력기기와 수요 증가로 이제 자회사 효성중공업이 가동률이 역대 최대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 효성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특히 효성 같은 경우는 3분기 연결 매출이 6천억 원, 영업이익 또한 1,2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효성화학이라는 자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성화학의 정상화가 관건이다라고 요약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15만 원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220만 원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히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쪽 관련해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원래 궁금한 종목 Y 4종목 하는데 지금 이 종목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좀 급하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뉴진스. 전원 어도어로 돌아온다. 맨 앞에 하이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네. 이 이야기. 일단 처음에는 2명 정도만 맞아요.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그 3명까지 돌아와서 전원 멤버가 돌아온다라는 건데 이거 충분히 지금 하이브 최근에 주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회복세를 좀 줄 수 있을지 내일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일단 하이브의 경우에는 추세를 좀 바뀌는 전환적으로는 좀 전략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일단 뭐 뉴진스가 좀 복귀해서 파급력을 뭐 BTS만큼 좀 크게 가져가지는 않지만 어도어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가 좀 된다는 관점. 특히나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인데 선제적인 투자 비용들이 좀 집행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 손실이 좀 발생된 것이거든요. 완충작용을 오늘 뉴진스의 어떤 복귀가 좀 맞물리면서 사실 상당히 좀 조정 이후에 대한 전환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오히려 이 글로벌 아티스트들에 대한 복귀 확장성 부분 그리고 내년도 BTS의 완전체 활동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적 업턴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보면 충분히 좀 추세 전환은 이끌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판단입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하이브가 최근에 뭐 비용 문제, 실적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뉴지스가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된 또 활동이 되는지도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갖고 일단은 이 단기 악재 흐름의 고리를 한번 끊어낼 수 있었는지 이것도 내일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김병수 PB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